안녕하세요, 친애하는 친구들. 오늘 우리는 우리 태양계의 광활한 공간을 여행할 것입니다. 독특하고 역동적이며 놀라운 시스템입니다. 태양계는 수십억 년 전에 형성되었으며 여전히 많은 미스터리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우주에서 어디에 위치하는지, 그리고 왜 연구가 중요한지 알아볼 것입니다. 과학과 역사의 흥미진진한 탐험에 준비하세요. 시작합니다. 태양계는 중심에 우리 별 태양이 있는 거대한 중력 메커니즘입니다. 태양계는 태양 주위를 도는 18개의 행성과 200개 이상의 알려진 위성, 수많은 소행성, 해성, 그리고 행성 간 먼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든 천체는 중력으로 연결되어 복잡하고 조화로운 구조를 형성합니다. 특히 오르트 구름을 고려하면 태양계의 크기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오르트 구름을 포함한 태양계의 지름은 약 2광년으로 대략 19조 km에 달합니다. 태양이 축구공 크기라면 지구는 30m 떨어진 곳에 있고 핀머리 크기일 것입니다. 약 45억 년 전 거대한 가스와 먼지 구름이 중력에 의해 수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중심에는 밀도가 높은 핵이 형성되었고 이것이 곧 열핵 반응 덕분에 빛나기 시작한 태양의 원형이 되었습니다. 남은 물질은 회전하는 원반을 형성했고 그 원반에서 점차 행성, 위성 및 다른 천체들이 생겨났습니다. 이 과정은 우리 태양계의 기원과 그 독특한 특성을 이해하는 열쇠입니다. 별 시스템은 은하계 전역에서 형성되며 우리 태양계는 은하수의 다른 시스템에서 이러한 과정을 연구하는 독특한 실험실입니다. 은하수는 1천억에서 4천억 개의 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태양계는 오리온 나선팔에 위치하며 중심에서 약 27천 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오리온 나선팔은 조용한 지역으로 지구에 생명이 탄생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나선팔은 나선 은하의 주요 구조로 밝고 구불구불하며 별 형성, 가스, 먼지를 포함하여 은하 구조의 기초를 이룹니다. 오리온 나선팔은 큰 페르세스와 센타우루스 나선팔과 인접해 있어 우리 시스템이 활동적인 은하핵에서 멀리 떨어져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존재할 수 있게 합니다. 태양계는 은하 중심을 시속 약 8초 우리 8,000km의 속도로 돌며 한 바퀴 도는데 2억 2,500만에서 2억 5천만 년이 걸립니다. 태양계가 현재 은하 위치의 마지막으로 있었을 때는 공룡이 지구에 살고 있었던 시기로 우주에서의 거대한 시간 규모를 강조합니다. 만약 우리가 은하수를 옆에서 볼 수 있다면 태양계는 수십억 개의 별 중 거의 보이지 않는 점처럼 보일 것이지만 바로 그곳에서 독특한 생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작은 점에서 나타난 생명은 아직 우주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은 독특한 현상으로 추가 연구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우주와 은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끊임없이 변화하며 별자리 형성과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한 인식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고대인들은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생각은 프톨레마이오스가 제안한 지구 중심설에 기반했으며 약 1500년 동안 천문학을 지배했습니다. 지구 중심설에 따르면 태양, 달, 행성을 포함한 모든 천체가 지구를 중심으로 돌고 있습니다. 이 체계는 오랜 세월 동안 진리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중요한 전환점은 폴란드 천문학자 니콜라우스 코페르니쿠스가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 태양 주위를 도는 행성 중 하나라는 아이디어를 제시하면서 찾아왔습니다. 코페르니쿠스의 발견은 새로운 태양 중심설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우주에 대한 수세기 동안의 인식을 의심하게 하여 저항에 부딪혔습니다. 천문학의 다음 단계는 17세기 초 갈릴러 갈릴레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는 향상된 망원경을 사용하여 달과 행성을 관찰했습니다. 갈릴레이는 달의 분화구와 산을 처음으로 관찰하여 달이 완벽한 구체라는 인식을 반박했습니다. 그는 또한 금성의 위상을 관찰했는데 이는 코페르니쿠스의 태양 중심설을 강력히 뒷받침하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 발견들은 코페르니쿠스의 가설을 확인시켜 주었고 과학자들이 천문학의 기초를 재검토하게 만들었습니다. 세기 말에 아이작 뉴턴은 행성의 궤도 운동을 설명하는 중력 법칙을 만들어 천문학 혁명을 완성했습니다. 뉴턴은 중력이 달을 포함한 모든 천체를 그들의 궤도에 유지시키는 힘임을 보여주었다. 행성의 궤도 운동을 연구한 작업들은 고전역학의 기초가 되었다. 이는 18세기 말부터 특히 20세기의 행성 운동을 더 정확히 예측할 수 있게 했다. 20세기 말부터 우주 실용 연구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1969년 아폴로 프로그램은 성공적으로 인간을 달에 보냈다. 우주선과 망원경의 발전으로 사람들은 가까운 행성뿐만 아니라
우주의 먼 구석까지 탐험하며 지식의 지평을 넓혔다. 1990년에 발사된 허블 망원경은 별, 은하, 우주 물체에 대해 천문학자들에게 놀라울 정도로 정확한 데이터를 제공하며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지구 중심설에서 현대 우주 과학 개념으로의 전환은 우주에 대한 중요한 발견과 혁명적인 아이디어를 거쳐 이루어졌다. 천문학 발전 단계를 살펴본 후 태양에 가장 가까운 행성인 네 행성인 수성, 금성, 지구, 화성에 주목하자. 이 행성들은 태양계 외곽의 거대 행성과는 뚜렷이 구별되는 암석 표면을 가진 독특한 천체 그룹을 형성한다. 수성은 가장 작고 태양에 가장 가까운 행성이다. 그 위의 모든 과정은 별과의 근접성에 의해 결정된다. 수성은 태양으로부터 약 0.39 천문 단위 떨어져 있는데 이는 지구와 태양 사이 거리의 절반보다 조금 적다. 하나의 천문 단위는 약 1억 5천만 킬로미터로 이는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평균 거리입니다. 수성은 평균적으로 태양에서 약 5,800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어 태양계에서 태양에 가장 가까운 첫 번째 행성입니다. 수성은 행성 중에서 크기가 작은 편입니다. 지름은 약 4,800킬로미터로 지구 지름의 약 2.5배 작습니다. 작은 크기에도 불구하고 수성은 큰 철 핵 덕분에 다른 많은 행성보다 밀도가 높으며 이 핵은 수성 부피의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수성은 태양 주위를 88지구일 만에 한 바퀴 돌며 이는 태양계 모든 행성 중 가장 짧은 1년입니다. 수성의 자전 주기, 즉 하루는 59지구일로 이는 수성의 1년보다 훨씬 깁니다. 복잡한 자전과 공전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수성의 태양일은 약 158지구일 동안 지속됩니다. 이는 궤도 자전 공명 현상과 관련이 있는데 수성은 태양을 3번 도는 동안 자전은 2번 합니다. 조성력은 행성의 자전을 점차 늦추어 이 독특한 현상을 일으키고 수성의 기후 조건에 영향을 미칩니다. 수성은 낮과 밤면 사이에 엄청난 온도 차이가 있으며 낮에는 표면 온도가 섭씨 430도까지 올라갑니다. 태양열을 받지 않는 밤 쪽은 영하 10도까지 냉각됩니다. 이러한 온도 차이는 태양계에서 가장 극단적인 것 중 하나입니다. 수성은 거의 완전히 금속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핵은 행성 전체의 약 75%를 차지하여 높은 밀도를 설명합니다. 수성은 태양계에서 지름이 가장 작은 행성으로 철핵에 비해 비례적으로 더 큽니다. 핵은 아마도 부분적으로 액체 상태이며 행성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수성의 핵은 지구보다 약 100배 약한 자기장을 생성합니다. 약하지만 자기장은 태양풍과 상호작용하는 자기권을 만듭니다. 행성의 외부 껍질인 지각은 매우 얇아 약 20km에 불과합니다. 표면은 태양계 초기 시절에 강한 운석 충돌로 형성된 분화구로 덮여 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분화구 중 하나는 직경이 1000km가 넘는 칼로리스입니다. 이 충격은 행성 반대편의 지형에 혼란스러운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수성 연구는 20세기 70년대에 마리너 10호 임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탐사선은 첫 상세 사진을 찍고 행성의 자기장을 발견했습니다. 수성에 대한 진정한 혁신은 2000년대에 궤도에 진입한 메신저 임무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임무는 표면 구성 데이터를 수집하고 자기장을 측정했습니다. 메신저는 이전에 알려지지 않은 표면 세부 사항을 보여주며 수성의 많은 지질학적 특징을 밝혀냈습니다. 이는 과학자들이 행성의 과정을 더 깊이 연구할 수 있게 했습니다. 수성은 태양계 과거를 들여다보는 창입니다. 그 표면은 수십억 년 동안 거의 변하지 않아 초기 행성 형성 과정의 흔적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수성의 독특한 구조와 움직임은 과학자들에게 별과 가까운 행성들 간의 상호작용과 행성계 형성 과정을 이해하는 열쇠를 제공합니다. 행성 핵의 냉각 과정을 연구한 후에는 극한의 열기와 위험으로 가득 찬 진정한 지옥 같은 행성인 금성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금성은 태양에서 두 번째 행성으로 지구에 가장 가까운 이웃이며 크기가 놀랍도록 지구와 비슷해 종종 지구의 자매 행성으로 불립니다. 하지만 유사성은 크기에서 끝납니다. 금성은 견딜 수 없는 열기, 산성구름, 그리고 어떤 지구 장비도 압도할 수 있는 압력을 가진 진정한 우주의 지옥입니다. 금성의 극한 환경 뒤에는 지구의 균형이 깨졌을 때 지구의 운명이 어떻게 되었을지 알려줄 수 있는 이야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금성의 지름은 약 12,000km로 지구 지름보다 단지 5% 작으며 행성 질량은 지구 질량의 약 82%에 해당합니다. 금성의 밀도와 중력도 지구와 비슷합니다. 만약 금성 표면에 서 있다면 당신의 무게는 지구에서와 거의 같을 것입니다.
금성은 태양에서 약 0.72 천문 단위 떨어져 있으며 이는 1억 8천만 킬로미터에 해당합니다. 이는 지구보다 태양에 더 가깝지만 행성에 믿을 수 없을 만큼 높은 온도를 설명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금성의 치명적인 조건의 원인은 태양계에서 가장 극단적인 대기 중 하나인 독특한 대기 때문입니다. 금성의 대기는 96% 이산화탄소와 소량의 질소로 구성되어 치명적으로 위험한 기후를 만듭니다. 금성 대기의 상층부는 태양광을 통과시키지 않는 진한 황산 구름으로 덮여 있습니다. 이 구름은 태양 복사의 최대 75를 반사합니다. 이로 인해 금성은 밤하늘에서 밝고 빛나 보이며 구름이 강한 태양광 반사 효과를 만들어 행성을 눈에 띄고 뚜렷하게 만듭니다. 금성 표면의 대기압은 지구보다 92배 높습니다. 이 압력은 지구에서 1km 깊이의 수중 잠수와 같습니다. 만약 금성 표면에 기지를 건설하려 한다면 대기의 엄청나게 높은 압력 때문에 즉시 압착될 것입니다. 금성 표면은 태양계 행성 중 가장 뜨거워서 온도가 섭씨 470도에 이르며 이는 수성보다 높은 온도입니다. 높은 온도의 주된 원인은 과거 행성의 대기와 기후를 완전히 변화시킨 강력한 온실 효과입니다. 먼 과거의 금성의 환경은 지구와 비슷했을 수 있으며 표면에 액체 상태의 물과 더 온화한 기후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태양에 가까워지고 높은 방사선 수준으로 인해 온도가 상승하고 물이 증발하면서 온실 효과가 강화되었습니다. 금성의 대기는 행성에 도달하는 열 에너지의 거의 100%를 반사하여 독특한 역학과 기후 조건을 만듭니다. 태양광의 약 70%가 반사되지만 지표면에 도달하는 30%는 흡수되어 우주로 다시 나가지 못합니다. 밀집된 이산화탄소층 때문에 금성은 높은 온도의 진정한 열덫이 되어 행성 전체 표면에서 안정적인 온도를 유지합니다. 금성의 온도는 낮과 밤, 적도와 극지 사이에서 거의 동일하며 이는 열을 고르게 분배하는 밀집된 대기 덕분입니다. 태양이 표면을 비추지 않는 밤에도 금성의 높은 대기 밀도로 인해 온도는 낮과 거의 같습니다. 금성의 표면 아래에는 밀집된 구름 때문에 일반 광학 방법이 작동하지 않아 레이더 방법으로 연구된 놀라운 세계가 숨겨져 있습니다. 금성은 화산 행성으로 표면은 과거 분출로 형성된 용암 평원으로 거의 완전히 덮여 있습니다. 금성에서 가장 높은 지점 중 하나는 약 11km 높이의 막스 플라니시아 산으로 지구의 에베레스트 산보다 높습니다. 금성 표면의 대부분은 평평하며 거대한 둥근 구조인 크라운과 같은 이상한 지질학적 형성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크라운은 마그마 활동으로 형성되었으며 수십억 년 전 발생한 강력한 판구조 운동의 흔적입니다. 화산 활동에도 불구하고 금성에는 지구처럼 명확한 판구조 운동의 징후가 없다. 판의 움직임 대신 금성의 지각은 마그마의 압력에 의해 구부러지고 부서지며 이는 지구의 판 구조와 다르다. 금성 표면에서 약 60km 높이에서는 시속 360km에 달하는 매우 강력한 바람이 분다. 이 현상을 행성의 초회전이라 부른다. 금성은 자전축을 매우 느리게 돌지만 대기는 훨씬 빠르게 움직인다. 행성의 한 바퀴 자전은 243 지구일이 걸리며 이는 모든 행성 중 가장 긴 하루이다. 금성의 1년은 단지 225일로 금성의 하루가 1년보다 더 길다. 이는 태양계 행성 중 독특한 현상이다. 금성은 우주선으로 탐사된 최초의 행성 중 하나였다. 소련의 금성 미션은 최초로 금성 표면에 탐사선을 보냈다. 금성 7 탐사선은 표면 데이터를 전송했지만 극심한 열과 높은 대기압으로 30분 이상 작동하지 못했다. 이후 유럽 우주국의 금성 익스프레스 미션은 대기와 행성의 역학, 구름의 화학적 구성을 연구했다. 오늘날 다빈치, 아이리스, 아나사와 같은 새로운 미션들이 금성의 지형과 내부 구조를 탐사할 예정이다. 이 미션들은 금성이 과거에 생명체가 살 수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지질학과 대기를 연구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다음 순서는 우리 고향 행성 지구로 그 독특함과 생명의 유일한 알려진 집임을 이해하기 위해 연구될 것입니다. 지구를 다른 행성과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점은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약 70%의 표면이 바다로 덮여 있습니다. 바다와 강은 생명의 기초인 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높은 열용량과 물질을 용해하는 능력 같은 독특한 특성이 생물학적 과정을 지원합니다. 왜 지구에는 액체 상태의 물이 있지만 금성과 화성에는 없을까요? 비밀은 행성이 거주 가능 영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영역은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는 온도를 허용합니다. 지구가 태양에 더 가까웠다면 금성과 비슷해졌을 것입니다. 더 멀리 있었다면 화성처럼 차가운 사막이 되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은 별과의 거리 차이에 달려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자기권입니다. 태양풍과 우주 방사선으로부터 행성을 보호하는 자기장입니다. 이것은 지구 내부의 액체 철핵의 움직임에 의해 생성됩니다. 자기권은 보이지 않는 방패처럼 작용합니다. 자기권이 없었다면 태양풍이 화성에서처럼 대기를 파괴하여 행성을 보호받지 못하게 했을 것입니다. 태양풍은 태양에서 방출되는 하전 입자의 흐름입니다. 입자들은 코로나라고 불리는 뜨거운 외부층에서 나와 초당 최대 800km의 속도로 이동합니다. 태양풍은 태양계 전체에 퍼져 행성과 상호작용하며 다양한 현상을 일으킵니다. 지구에서는 북극광을 생성합니다. 동시에 태양풍은 자기권과 상호작용하여 우주 방사선과 입자의 해로운 영향을 우리로부터 보호합니다. 지구는 판구조론으로 인해 표면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역동적인 행성입니다. 지각은 멘틀의 액체층 위에 떠 있는 크고 작은 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판들은 움직이고 충돌하며 갈라지고 침강하여 지진을 일으키고 해양 분지를 형성합니다. 판 구조로는 행성의 물질 순환의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화산에서 방출되는 이산화탄소는 지구의 열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온실 효과를 지원합니다. 판의 움직임은 지각을 갱신하여 행성의 안정성을 유지합니다. 화산은 파괴적인 힘에도 불구하고 지구 표면에 새로운 물질을 공급하는 원천입니다. 그들은 기후에 영향을 미치고 토양을 비옥하게 하는 가스와 광물을 분출합니다. 지구 대기는 생명 유지의 이상적인 독특한 시스템입니다. 대기는 약 78%의 질소와 약 21%의 산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로는 온실 효과가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진 금성이 있습니다. 우리 행성을 분석할 때 충실한 위성인 달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달은 단순히 밤하늘의 아름다운 물체가 아닙니다. 달은 지구의 안정성과 생명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달의 지름은 약 3,300 70km로 태양계에서 자신의 행성에 비해 가장 큰 위성입니다. 첫째, 달은 지구의 축 기울기를 안정시킵니다. 이 덕분에 기울기는 상대적으로 일정하게 유지되어 안정적인 계절과 기후를 보장합니다. 달이 없었다면 지구의 축은 크게 변할 수 있어 심각한 기후 변동과 행성의 불안정을 초래했을 것입니다. 둘째, 달은 조수간만의 차를 일으킵니다. 이러한 주기적인 해양, 바다, 강의 물 움직임은 해안 생태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화성은 고대부터 인류의 관심을 끌어온 행성입니다. 밤하늘에서 붉은 빛은 전쟁과 파괴에 대한 신화와 연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오늘날 화성은 전쟁이 아닌 희망의 상징입니다. 화성은 우리에게 태양계의 과거와 어쩌면 인류의 미래를 볼 수 있는 창이 되었습니다. 왜 화성이 특별히 흥미로운가요? 화성은 태양에서 네 번째 행성으로 평균 거리가 2억 2,800만 킬로미터입니다. 이는 약 1.5비 천문 단위로 지구보다 태양에서 거의 1.5배 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이로 인해 화성은 지구보다 훨씬 적은 열과 태양광을 받으며 이는 기후와 환경에 영향을 미칩니다. 크기로 보면 화성은 지구보다 약 절반 정도 작으며 표면적은 지구의 육지 면적과 비슷합니다. 화성의 질량은 지구 질량의 약 11%에 불과하며 표면 중력은 지구의 약 38%입니다. 즉, 지구에서 70을 이긴 사람은 화성에서 약 26km 정도 나갑니다. 이러한 급격한 온도 변화는 거의 열을 유지하지 못하는 매우 얇은 대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화성의 대기압은 지구의 약 0.6배에 불과하며 이는 지구에서 30km 높이의 조건과 같습니다. 이 압력은 상업용 비행기가 비행하는 고도보다 3배 낮아 화성의 환경을 매우 혹독하게 만듭니다. 화성의 대기는 약 96% 이산화탄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질소, 아르곤, 산소와 물의 흔적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행성의 가장 인상적인 특징 중 하나는 화성 전체 표면을 뒤덮을 수 있는 먼지 폭풍입니다. 이 폭풍은 미세한 먼지를 대기 중으로 들어올려 햇빛을 가리고 행성을 더욱 차갑게 만듭니다. 2018년에 기록된 가장 큰 폭풍은 몇 달 동안 지속되어 탐사 로버 오퍼튜니티의 작동을 멈추게 했습니다. 화성의 표면은 산화철로 이루어진 광활한 황야, 거대한 화산, 고대의 말라버린 강바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극지방에는 행성의 과거, 어쩌면 완전히 다른 시절을 알려주는 얼음 모자가 있습니다. 태양계에서 가장 높은 화산인 올림푸스 산을 상상해 보세요.
높이는 22km로 에베레스트의 3배에 달합니다. 그 기초는 너무 거대해서 화성 표면에 서서 정상은 볼 수 없습니다. 마리너 계곡을 보세요. 약 4,000km 길이의 거대한 협곡 네트워크입니다. 이 협곡들은 깊고 넓으며 우리 태양계에서 가장 인상적인 풍경 중 하나를 만듭니다. 화성 협곡의 깊이는 7km에 달하며 그랜드 캐니언보다 10배 길고 4배 깊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구조물들의 기원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러한 구조물이 지각 변동 과정이나 한때 화성 표면을 흐르던 물의 흐름으로 인해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물은 화성의 비밀을 푸는 열쇠입니다. 오늘날 행성 표면에는 액체 상태의 물이 없지만 과거 존재의 흔적이 곳곳에 보입니다. 수십억 년 전 화성은 더 따뜻했고 대기가 더 조밀했습니다. 그때 강이 흐르고 호수가 형성되었으며 어쩌면 바다도 존재했을 것입니다. 행성 표면 대부분이 바다로 덮여 있었을 가능성이 있어 현재 조건과 달리 과거 생명 존재의 전제가 됩니다. 오늘날 화성의 물은 극지방의 얼음과 토양 아래에만 존재하며 차갑고 어두운 층에 숨겨져 있습니다. 얼어붙은 토양 아래에는 특히 남극 지역에 액체 상태의 지하 호수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 생명 존재에 대한 희망을 줍니다. 이러한 발견들은 과거에 화성에 생명이 존재했을 가능성에 대한 희망을 불어넣으며 어쩌면 오늘날에도 그 생명이 표면 아래에 숨겨져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현재 화성은 우주 탐사의 주요 목표입니다. 큐리오시티와 퍼서비어런스 로버가 행성의 표면을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활동 중인 큐리오시티 로버는 화성이 한때 생명체가 살기에 적합했음을 발견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2020년에 도착한 퍼서비어런스는 고대 호수와 강 삼각주가 있었던 제재로 분화를 연구하며 미생물 생명체에 적합한 환경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야망은 멈추지 않습니다. 스페이스사는 2020년대에 인간을 화성에 보내 최초의 인류 정착지를 세우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다음 목표는 행성의 왕 목성으로 전혀 다른 우주 세계를 우리에게 열어줄 것입니다. 태양계 여행은 계속됩니다. 우리는 암석 행성 구역을 떠나 거대 행성 지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화성과 목성 사이에는 소행성대가 펼쳐져 있습니다. 이 소행성대는 완전한 행성으로 합쳐지지 못한 수백만 개의 암석과 금속 물체로 가득 차 있습니다. 목성의 중력이 이 과정을 방해했습니다. 목성은 태양계에서 태양 다음으로 가장 거대한 천체입니다. 그 질량은 엄청나서 지구 1000개 이상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목성의 영향력은 궤도 너머까지 뻗어 있습니다. 이 가스거인은 위성들의 움직임을 조종하며 우주의 방패 역할을 합니다. 목성은 지구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소행성과 해성을 끌어당겨 우리 행성을 우주 위험으로부터 보호합니다. 목성은 폭풍, 강력한 허리케인, 엄청난 압력과 수백만 킬로미터에 걸친 강력한 자기장을 가진 세계입니다. 목성은 거대한 붉은 반점, 영원한 폭풍, 놀라운 극광, 그리고 4개의 가장 큰 위성 없이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이 위성들 각각은 크기와 독특함이 매우 커서 별도의 행성이 될 수 있습니다. 목성은 지구보다 3.8배 이상 무겁습니다. 만약 계속 물질을 흡수한다면 지구 중력의 2.5배에 달하는 중력을 가진 더 밀도가 높은 구체가 될 것입니다. 만약 사람이 목성 표면에 있다면 몸무게가 2.5배 더 나가겠지만 목성에는 실제 표면이 없으며 주로 수소와 헬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목성의 외부 구름은 점점 더 밀도가 높은 가스층을 통과하는 여행의 시작입니다. 처음에는 암모니아와 메탄의 소용돌이와 허리케인으로 가득 찬 대기입니다. 목성의 허리케인은 수소가 처음에는 액체 상태가 되고 그 다음에는 금속 상태가 되는 정도로 확장됩니다. 금속 수소는 지구에서는 엄청난 압력에서만 얻을 수 있는 물질입니다. 금속 수소는 수만 킬로미터 깊이의 바다를 형성하며 금속처럼 행동하고 전기를 전도하여 목성의 강력한 자기장을 만듭니다. 목성의 자기장은 행성 주변 수백만 킬로미터까지 뻗어 있으며 행성을 보호하고 우주 환경에 영향을 미칩니다. 더 깊은 곳에는 약 10개의 지구 크기 정도 되는 작은 암석 핵이 있을 수 있지만 과학자들은 그 존재에 대해 논쟁 중입니다. 높은 압력 때문에 핵은 액체 수소에 부분적으로 용해될 수 있어 행성 구조 연구에 복잡함을 더합니다. 목성은 지구에서도 볼 수 있는 독특한 줄무늬로 덮인 거품이 이는 대기가 없었다면 목성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 줄무늬들은 행성의 독특한 외관을 만들고 대기와 내부 구성에서 복잡한 과정을 반영합니다. 목성의 밝고 어두운 영역은 시속 600km에 달하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강력한 바람 때문에 발생합니다. 행성 전체 대기는 끓는 가스의 바다로 끊임없는 소용돌이가 기묘한 무늬를 만듭니다. 번개는 지구보다 수천 배 더 밝게 빛납니다. 하층부의 압력은 가스를 액체 상태로 압축하여 행성의 독특한 조건을 만듭니다. 이는 가스 거인에게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과정입니다. 거대한 붉은 반점은 350년 이상 폭풍 중 베테랑인 거대한 허리케인으로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날 허리케인의 직경은 약 16,000km로 지구보다 여러 배 크지만 반점은 서서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반점이 언젠가 사라질지 아직 모르지만 이 폭풍은 태양계에서 가장 인상적인 현상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목성의 자기장은 행성 중에서 가장 강력하며 지구 자기장보다 2만 배나 강의 거대한 자기권을 형성합니다. 만약 자기권을 볼 수 있다면 그 크기는 달보다 하늘에서 더 큰 공간을 차지할 만큼 강력합니다. 목성은 진정한 방사선 지옥입니다. 그 주변에는 하전 입자 흐름이 거세게 몰아치며 방사선은 가장 보호된 장비에도 치명적입니다. 이 때문에 주노와 같은 임무들은 가장 위험한 방사선 지역을 피하기 위해 복잡한 기동을 수행해야 합니다. 목성은 단순한 가스 거인이 아니라 독특하고 흥미로운 연구 대상이 되는 수많은 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성에는 8개 이상의 위성이 있지만 가장 유명한 4개는 갈릴레이 위성인 이오, 유로파, 가니메데, 칼리스토입니다. 각각 독특하고 흥미롭습니다. 이오는 화산 지옥으로 태양계에서 가장 지질학적으로 활동적인 천체입니다. 표면은 유황으로 덮여 있어 위성에 밝은 노란색을 부여합니다. 이오의 내부 구조는 목성과 다른 위성들 사이의 중력 끌어당김으로 인해 가열되어 화산 활동을 유지합니다. 유로파는 얼음 아래 세계입니다. 표면은 몇 킬로미터 두께의 얼음 껍질로 덮여 있으며 그 아래에는 액체 바다를 숨기고 있습니다. 유로파의 바다 부피는 지구의 모든 바다를 합친 것보다 큽니다. 표면에는 목성의 조성력으로 인한 균열이 보입니다. 유로파의 간헐천은 우주로 물줄기를 분출합니다. 태양계 어딘가에 지구 외에 생명이 있다면 유로파가 가장 유력한 후보입니다. 가니메데는 수성보다 큰 위성의 왕으로 자체 자기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표면은 얼음과 고대 분화구로 덮여 있습니다. 가니메데 내부에는 잠재적인 지하 바다가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있어 연구에 더욱 흥미로운 대상입니다. 칼리스토는 고대의 세계로 분화구로 덮여 있으며 태양계에서 가장 오래된 천체 중 하나입니다. 그 표면은 수십억 년 동안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칼리스토의 얼음 껍질 아래에도 가니메데처럼 숨겨진 바다가 있을 수 있어 잠재적 수중 세계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넓혀줍니다. 목성은 역사상 처음으로 우주 탐사선에 의해 연구된 행성이며 그 위성들은 과학자들을 계속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1970년대에 근접 탐사가 이루어진 행성으로 파이오니어와 보이저 탐사선이 지나갔습니다. 가장 상세한 연구는 1990년대 갈릴러와 주노 임무가 담당했습니다. 목성에 대한 미래 탐사는 더욱 흥미로울 전망입니다. 2030년대에 주스 임무가 얼음 위성 유로파로 보내져 그 바다에서 생명 가능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목성은 확실히 행성의 왕이지만 이웃인 토성도 못지않게 놀랍습니다. 태양계에서 가장 웅장한 고리 시스템으로 둘러싸인 외계미의 구현처럼 보입니다. 토성은 많은 미스터리를 간직한 위성 타이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신비로운 행성은 무엇을 숨기고 있을까요? 목성 다음 우리의 여정은 토성 쪽으로 이어집니다. 토성은 태양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행성 중 하나입니다. 목성이 크기와 힘의 왕이라면 토성은 멋진 고리 시스템을 가진 그의 귀족 같은 형제입니다. 토성의 지름은 120.5비 12km로 지구 지름의 90배 이상입니다. 거대한 크기에도 불구하고 토성은 가장 가벼운 행성입니다. 토성의 평균 밀도는 물보다 낮아 충분히 큰 바다가 있다면 토성이 그 위에 떠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의 가장 큰 장점은 웅장한 고리입니다. 이 고리들은 토성을 태양계에서 독특하게 만듭니다. 고리들은 얼음과 돌로 이루어진 수십억 개의 입자로 구성되어 웅장하고 매혹적인 모습을 만듭니다. 토성은 고리 덕분에 태양계에서 가장 알아보기 쉬운 행성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사진에서는 고리가 단단한 원반처럼 빽빽하고 연속적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가설은 고리가 토성의 중력 영향으로 인해 완전한 위성을 형성하지 못한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고 제안합니다. 고리에는 카시니 틈새와 같이 약 3,800km 너비의 거대한 틈새와 같은 흥미로운 구조가 있습니다. 이 틈새는 고리를 두 부분으로 나누며 원인은 토성의 위성 미마스가 이 지역에서 입자를 중력으로 쓸어내기 때문입니다.
토성의 대기는 수소와 헬륨의 혼합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른 가스의 혼합물이 구름에 노란색과 금빛 색조를 부여합니다. 가장 유명한 현상인 붉은 반점이 있는 목성과 달리 토성은 독특한 고리와 밝은 구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토성에는 북극의 육각형 폭풍이라는 신비로운 구조가 있습니다. 이는 형태와 규모로 과학자들을 놀라게 하는 진정한 과학적 현상입니다. 너비가 25,000km에 달하는 거대한 허리케인이 육각형의 정확한 기하학적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내부의 바람은 시속 500km가 넘는 속도로 몰아칩니다. 육각형의 모서리는 마치 자로 그린 듯 놀랍도록 선명하게 유지됩니다. 과학자들은 왜 허리케인이 이런 형태를 가지는지 아직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토성의 유일한 대기 현상은 아닙니다. 2010년에 토성의 북방우는 청사액에서 금빛으로 색이 변했습니다. 색 변화는 태양광에 의해 촉발된 광화학 반응 때문입니다. 여름이 되자 자외선이 대기에 푸른 색조를 부여하던 분자를 파괴했습니다. 구름은 황금빛 색을 띠며 독특한 시각적 효과를 만들어냈습니다. 토성의 대기는 태양빛과 계절의 영향으로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하지만 토성은 단순한 행성만이 아닙니다. 토성에는 83개의 위성이 있으며 그중 타이탄은 태양계에서 가장 놀라운 천체 중 하나로 꼽힙니다. 타이탄은 가니메데 다음으로 두 번째로 큰 위성입니다. 타이탄은 수성보다 크고 밀도가 높은 대기를 가진 유일한 달로서 연구에 특히 흥미롭습니다. 만약 타이탄 표면에 서 있다면 하늘은 주황빛 노란색일 것이며 주변에는 얼어붙은 탄화수소로 덮인 평원이 펼쳐져 있을 것입니다. 타이탄에서 가장 이상한 점은 비가 내리는데 물이 아니라 메탄과 다른 탄화수소가 낮은 온도 덕분에 액체 상태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액체 메탄과 에탄은 영하 10도에서 존재하며 이 세 개의 물은 바위처럼 단단하고 강과 호수는 액체 상태를 유지하는 탄화수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세 개는 지구와 놀랄 만큼 비슷합니다. 계절이 있고 구름과 강수량이 있으며 강과 호수가 계절에 따라 변해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냅니다. 엔셀라두스는 지름이 겨우 500km인 작은 세계이지만 놀랍도록 활동적이어서 과학자들을 놀라게 하고 연구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카시니 우주선은 엔셀라두스의 남극에서 강력한 간헐천이 우주로 분출되어 입자 구름을 형성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 간헐천은 매우 강력하여 그 분출물로 토성의 고리 중 하나가 형성되었으며 이는 위성의 활동 규모를 강조한다. 엔셀라두스의 표면 아래에는 액체 바다 오션가 숨겨져 있으며 그 안에서 유기 분자와 화학 반응의 흔적이 발견되었다. 이 화학 반응들은 생명 에너지의 원천이 될 수 있어 엔셀라두스를 외계 생명체 탐사의 주요 대상 중 하나로 만든다. 엔셀라두스와 유로파는 태양계 내 외계 생명체 연구의 주요 후보로 간주되며 천체 생물학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주요 연구 방향 중 하나는 우주에서 생명 조건을 이해하기 위해 토성과 그 위성들을 가장 상세히 조사하는 것이다. 카시니 휴이겐스 임무는 1990년대에 시작되어 토성계에서 13년간 지속되었으며 행성과 위성에 대한 수천 장의 사진과 독특한 과학 데이터를 전송했다. 휴이겐스 탐사선은 카시니에서 분리되어 다른 행성의 위성인 타이탄 표면에 최초로 착륙하여 주황색 안개와 암석 평원의 사진을 전송했다. 사진에는 타이탄의 고대 강의 흔적이 보이며 이는 과거에 액체물이 존재했음을 나타내고 위성에서 생명 조건이 가능했음을 시사한다. 2017년에 카시니 임무는 탐사선이 토성 대기권에 진입하여 마지막 순간까지 데이터를 전송하며 종료되었습니다. 토성은 가스거인 중 마지막 행성이지만 그 뒤를 이어 얼음 세계인 천왕성과 해왕성이 있으며 이들은 적지 않은 비밀과 수수께끼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행성들은 강력한 바람, 이상한 자기장, 그리고 얼음 아래 바다를 숨기고 있을지도 모르는 위성들을 가지고 있어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토성을 탐사한 후 우리의 여정은 태양계 깊은 곳, 얼음 꺼인 세계인 천왕성과 그 위성들이 시작되는 곳으로 계속됩니다. 천왕성은 태양에서 7번째 행성으로 크기는 목성과 토성에 못 미치지만 독특함과 신비로움으로 놀라움을 줍니다. 천왕성은 마치 모든 규칙을 깨뜨리는 것처럼 파란색이고 옆으로 회전하며 고리와 놀라운 지형을 가진 위성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의 차갑고 거친 대기는 목성과 토성처럼 아직 많이 연구되지 않은 비밀을 숨기고 있습니다. 천왕성은 목성과 토성처럼 가스거인이지만 행성들 사이에서 특별하게 만드는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천왕성과 해왕성은 얼음 거인이라는 다른 범주에 속합니다.
이들의 구성은 뜨거운 금속 수소가 아니라 물, 암모니아, 메탄과 같은 무거운 원소가 더 많습니다. 천왕성 깊숙한 곳에는 이러한 물질로 이루어진 거대한 얼음층이 펼쳐져 있습니다. 만약 천왕성 구체에 잠긴다면 먼저 메탄과 수소로 이루어진 상층 구름을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압력이 증가하고 가스가 압축되어 액체와 얼음층으로 변합니다. 천왕성에는 서 있을 수 있는 단단한 표면이 없으며 대기는 깊은 층으로 이어집니다. 표면으로 간주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지구와 거의 같은 압력의 층입니다. 천왕성 중심에는 지구 크기의 암석 핵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핵은 두꺼운 뜨거운 얼음 멘틀층으로 덮여 있습니다. 내부 온도는 약 5000도 섭씨에 이르지만 열은 거의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두꺼운 얼음층 때문에 열이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천왕성은 태양계에서 가장 추운 행성 중 하나이며 평균 온도는 약 영하 22도입니다. 천왕성은 더 먼 해왕성보다도 더 춥습니다. 이는 천왕성이 다른 거대 행성과 달리 내부 열을 거의 방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충돌은 행성의 기울기를 바꾸었고 이제 천왕성은 시스템 내 다른 모든 거인들과는 전혀 다르게 회전합니다. 천왕성은 고요한 푸른 구슬처럼 보이지만 그 대기는 매우 역동적이며 수소, 헬륨, 그리고 2%의 메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메탄은 빨간 빛을 흡수하고 파란색과 녹색 빛을 반사하기 때문에 행성이 푸르게 보입니다. 천왕성에는 시속 900km에 달하는 강한 바람이 불며 이는 지구의 허리케인보다도 빠릅니다. 때때로 대기에는 거대한 구름이 나타나며 구름층은 매우 밀도가 높고 불투명합니다. 고리는 토성과 연관되어 있지만 천왕성에도 고리가 있으며 훨씬 더 얇고 어둡습니다. 천왕성의 위성은 빛을 잘 반사하지 않는 입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놀라운 것은 그 위성들 중 가장 독특한 미란다입니다. 이 위성은 거대한 균열, 절벽, 그리고 협곡으로 덮여 있습니다. 미란다의 일부 협곡은 지구의 그랜드 캐년보다 더 깊습니다. 과학자들은 미란다가 강력한 충돌로 인해 파괴되었지만 그 잔해들이 다시 모여 이 혼란스럽고 독특한 세계를 형성했다고 추측합니다. 천왕성을 방문한 유일한 우주선은 1986년에 근처를 지나갔으며 최초이자 유일한 근접 사진을 전송했습니다. 그 이후로 어떤 탐사선도 천왕성을 방문하지 않았지만 과학자들은 21세기 20년대에 새로운 임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나사는 천왕성의 대기, 위성 및 내부 구조를 상세히 조사할 수 있는 탐사선을 보낼 수 있습니다. 얼음 같고 신비로운 천왕성 이후 우리의 여정은 태양계에서 알려진 마지막 거인인 해왕성에 도달합니다. 해왕성은 가장 멀고 가장 바람이 많이 부는 아마도 가장 신비로운 행성입니다. 오늘날에도 해왕성은 가장 덜 연구된 행성 중 하나입니다. 외관상 해왕성은 천왕성과 비슷한 푸른 구체로 구름층 아래에 숨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대기를 연구하면 차이가 분명해집니다. 천왕성이 조용하고 차가운 세계라면 해왕성은 태양계에서 가장 강력한 바람이 몰아치는 거친 폭풍의 거인입니다. 태양계의 허리케인 중 해왕성은 진정한 우주 바람의 주인이며 그 역사는 과학자들이 계속 연구하는 수수께끼와 비밀로 가득합니다. 해왕성은 천왕성과 마찬가지로 얼음 거인이지만 수소, 헬륨, 메탄으로 구성된 더 역동적이고 활동적인 대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푸르스름한 파란색은 천왕성과 비슷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태양계에서 가장 강한 속도로 부는 허리케인입니다. 해왕성의 바람 속도는 시속 2,400km에 달하며 이는 지구의 음속보다 빠르고 지구 허리케인보다 3배 강합니다. 과학자들은 해왕성이 목성에 비해 태양빛을 9분의 1만 받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격렬한 대기를 유지하는지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기 상층부는 차갑고 고요해 보이지만 더 깊은 곳에서는 엄청난 속도와 힘으로 움직이는 폭풍과 회오리가 휘몰아칩니다. 해왕성에는 거대한 허리케인인 대흑점이 있는데 이는 1989년 보이저 2호 탐사선이 지나가면서 처음 발견되었습니다. 이 거대한 어두운 점은 길이가 88,000km에 달하며 목성의 폭풍을 닮았고 내부 바람은 시속 2,000km에 달했습니다. 몇 년 후 천문학자들은 허블 망원경을 사용해 이 어두운 점이 사라졌음을 발견했는데 단순히 흩어졌을 뿐이며 이후 새로운 유사점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거대한 허리케인들은 해왕성 대기에서 10년마다 나타났다 사라지는데 이는 거대한 폭풍이 수세기 동안 지속되지 않는 유일한 행성임을 의미합니다. 다른 행성과 달리 해왕성의 허리케인은 수십 년 단위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독특한 현상입니다.
천왕성과 마찬가지로 해왕성에는 명확한 표면이 없으며 누군가 착륙을 시도하면 깊은 가스층 속으로 빠져들어 압력에 의해 압사될 것입니다. 목성과 토성과 달리 해왕성은 두꺼운 대기 아래에 물, 암모니아, 메탄 같은 얼음과 무거운 화합물이 더 많이 존재합니다. 대기 아래에는 물 얼음, 얼어붙은 암모니아 및 기타 물질로 이루어진 두꺼운 얼음 멘틀이 숨겨져 있으며 그 아래에는 지구와 비슷한 핵이 있습니다. 해왕성의 핵은 뜨겁고 밀도가 높으며 암석과 금속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심부의 온도는 섭씨 7,000도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 뜨거운 핵은 강력한 바람과 대기 활동을 촉진하며 해왕성은 태양으로부터 받는 열의 2배를 방출합니다. 해왕성의 위성 중에서 트리톤이 두드러지는데 이는 행성에서 가장 큰 위성이자 태양계에서 가장 이상한 천체 중 하나입니다. 트리톤의 주요 특징은 대부분의 위성이 행성과 같은 방향으로 회전하는 반면 트리톤은 반대 방향으로 회전한다는 점입니다. 트리톤은 원래 해왕성의 위성이 아니었으며 행성 궤도 밖에 있는 얼어붙은 천체가 가득한 카이퍼 벨트에서 해왕성의 중력에 의해 포획되었습니다. 이 이상함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트리톤의 표면은 질소 얼음으로 덮여 있으며 온도는 섭씨 영하 235도에 달합니다. 이로 인해 트리톤은 표면에 거의 열이 없는 태양계에서 가장 추운 장소 중 하나가 됩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보이저 2호가 발견한 얼음 간헐천으로 거대한 질소 기둥이 트리톤 표면에서 우주로 분출됩니다. 이는 위성 내부의 얼음을 가열하여 증발시키고 이 간헐천을 생성하는 여론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트리톤의 얼음 껍질 아래에 유로파와 엔셀라두스처럼 액체 바다가 숨겨져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우주선 보이저 2호만이 해왕성과 그 위성들 포함하여 트리톤을 방문했습니다. 그 이후로 해왕성으로 향한 탐사선은 없었지만 최근 몇 년간 천문학자들은 새로운 임무 가능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중 하나는 해왕성 오디세이로 행성을 상세히 조사할 궤도선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NASA는 또한 트리톤으로 향해 얼음 아래 바다 가설을 검증할 수 있는 라이던트 임무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임무들은 수십 년이 걸릴 것이며 가장 빠른 발사 시에도 탐사선은 2040년대에야 해왕성에 도착할 것입니다. 우리의 태양계 행성 여행은 끝났지만 태양계 자체는 여전히 신비와 발견의 원천입니다. 우리 태양계는 해왕성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너머에는 명왕성, 하우메아, 마키마키 등 수천 개의 얼음 세계가 숨겨진 카이퍼 벨트가 있습니다. 우리는 8행성을 모두 살펴보았지만 그 사이와 그 너머에는 소천체의 세계가 펼쳐져 있습니다. 소행성, 해성, 외소행성, 운석 등입니다. 이 천체들은 목성이나 토성 같은 거대 행성에 비해 작아 보일 수 있지만 태양계 형성에 있어 그 역할은 막대합니다. 소천체들은 우리 태양계의 과거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으며 일부는 지구의 잠재적 위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천문학자들이 체계적인 관측을 시작했을 때 그들은 역학 법칙에 따라 화성과 목성 사이에 행성을 찾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한 개의 행성 대신 그들은 수백만 개의 작은 물체들이 모여 형성된 소행성대를 발견했는데 이들은 목성의 중력 때문에 행성을 형성하지 못했습니다. 소행성은 베스타와 같이 지름이 약 535km에 이르는 거대부터 몇 미터 크기의 작은 파편까지 다양한 크기가 있습니다. 이들은 금속, 규산염, 탄소, 화합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일부는 물을 포함하고 있어 과학적으로 특히 흥미롭습니다. 과학적 가치 외에도 소행성은 지구의 실제 위협이 됩니다. 6,600만 년 전 한 소행성이 지구에 충돌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때 공룡 멸종을 일으킨 소행성이 우리 행성에 떨어졌습니다. 오늘날 천문학자들은 지구 궤도를 교차하는 잠재적 위험 소행성을 주에 깊게 관찰합니다. 가장 큰 위험 소행성들은 현재 안전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작은 물체들은 위협이 될 수 있어 나사와 다른 기관들이 방어 방법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다트 임무는 2022년에 작은 소행성의 궤도를 성공적으로 변경한 방법 중 하나였습니다. 오랫동안 명왕성은 태양계의 9번째 행성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2006년에 천문학자들은 그 지위를 외소 행성으로 변경했습니다. 이로 인해 열띤 논쟁이 일었는데 많은 이들에게 명왕성은 여전히 완전한 행성이었습니다. 왜 지위를 박탈당했을까요? 그 이유는 궤도에 있습니다. 명왕성은 자신의 궤도에서 지배적이지 않습니다. 하우메아, 마키마키, 에리다와 같은 다른 천체들이 행성의 지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천체들은
해왕성 너머에 있는 거대한 영역인 카이퍼 벨트의 위치에 있으며 얼음으로 된 천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왕성은 우리 태양계에서 매우 흥미로운 천체로 남아 있습니다. 명왕성에는 5개의 위성이 있으며 그중 가장 큰 위성은 카론입니다. 카론은 명왕성에 비해 너무 커서 두 천체가 공통 질량 중심을 중심으로 도는 이중 시스템을 형성합니다. 명왕성의 표면은 얼음 평원으로 덮여 있으며 얼어붙은 물질이 분출되는 화산 활동과 유사한 극저온 화산 활동을 보입니다. 2015년에 뉴 호라이즌스 탐사선이 명왕성 근처를 지나가면서 과학자들을 놀라게 한 이미지를 전송했습니다. 이 작은 세계는 이전의 천문학자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활발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해성은 주로 암석과 금속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얼음 분자가 포함된 더러운 눈덩이와 같습니다. 태양에 가까워지면 녹기 시작하여 꼬리를 형성합니다. 혜성의 꼬리는 항상 태양과 반대 방향을 향하는데 이는 태양풍이 혜성의 물질을 우주로 날려 보내기 때문입니다. 혜성은 두 지역에서 옵니다. 단기 혜성의 근원인 카이퍼 벨트와 태양계 가장자리에 있는 거대한 구체인 오르트 구름입니다. 카이퍼 벨트에서 오는 당위 주기 혜성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76년마다 돌아오는 유명한 할리 혜성이 있습니다. 오르트 구름에서 오는 장기 주기 혜성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긴 주기와 드문 귀환을 가진 헤일팝 혜성이 있습니다. 혜성은 지구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혜성이 우리 행성에 물을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혜성은 지구 생명의 기원에 필요한 유기 분자도 전달했을 것입니다. 운석은 소행성이나 혜성의 작은 파편으로 지구에 떨어지며 대기 중에서 대부분 타버립니다. 대부분의 운석은 타면서 별똥별 효과를 만들지만 일부는 지구 표면에 도달합니다. 최근 가장 유명한 운석은 2013년에 대기권에 진입해 충격파를 일으킨 체랴빈스크 운석입니다. 체랴빈스크 운석의 충격파는 도시의 수천 개 창문을 깨뜨려 큰 피해와 주민들의 공황을 초래했습니다. 태양계 행성 여행이 끝났습니다. 우리가 본 모든 것은 하나의 천체, 태양 덕분에 존재합니다. 태양이 없었다면 열과 빛, 행성의 궤도, 그리고 물론 우리 행성의 생명도 없었을 것입니다. 태양은 우리의 별이자 생명과 에너지의 원천이며 태양계 전체의 중심입니다. 에너지의 원천으로서 태양계 전체가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습니다. 태양은 단순한 뜨거운 공이 아니라 내부에서 핵 반응이 일어나는 복잡하고 역동적인 세계입니다. 태양은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생성합니다. 그 질량은 태양계 전체 질량의 99%를 차지하며 모든 행성과 소행성의 질량을 합친 것보다 큽니다. 이 거대한 빛나는 천체는 무엇일까요? 내부에서 어떤 과정이 일어나며 지구와 태양계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태양의 구조를 살펴봅시다. 태양은 하나의 빛나는 공처럼 보이지만 여러 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 층은 에너지를 생성하고 전달하는 데 역할을 합니다. 핵은 태양의 중심으로 가장 중요한 과정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온도는 1500만 도에 이르고 압력은 지구 대기압의 2500억 배에 달합니다. 이 지옥 같은 조건에서 핵융합이 일어납니다. 수소 원자가 융합하여 헬륨을 만들고 막대한 양의 에너지를 방출하여 별 전체에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다음 층은 복사층으로 핵에서 생성된 에너지가 천천히 바깥으로 이동하는 곳입니다. 이곳은 안정적이며 에너지가 복사 형태로 전달됩니다. 별 깊은 곳에서 생성된 광자는 이 층을 수만 년 동안 여행한 후 다음 층에 도달합니다. 태양의 대류층에서 에너지 전달 과정은 광자의 느린 이동과 다릅니다. 차가운 물질은 아래로 내려가고 뜨거운 흐름은 위로 올라가며 이는 냄비에서 끓는 물과 같습니다. 이 강력한 흐름 덕분에 태양 표면의 과립과 흑점이 나타납니다. 광구는 두께 약 500km의 얇은 층으로 우리가 지구에서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광구는 빛을 방출하여 우리 행성을 따뜻하게 하고 밝게 합니다. 그 온도는 약 500도이며 이는 핵에 비해 상대적으로 차갑습니다. 태양의 외부층에는 채층과 코로나가 포함됩니다. 코로나는 수백만 킬로미터 우주로 뻗어있는 거대한 고온 플라즈마 구름입니다. 태양은 활발하고 생명력 있는 별로 강력한 현상이 끊임없이 발생합니다. 이들은 태양계 전체에 영향을 미쳐 상태와 과정을 변화시킵니다. 태양 핵에서는 핵융합이 일어납니다. 매초 수십억 톤의 수소가 헬륨으로 변환되며 이는 수십억 개의 수소폭탄 폭발에 맞먹는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이 과정은 태양의 안정성을 보장하며
태양이 45억 년 넘게 빛나면서 지구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합니다. 하지만 태양은 항상 평온하지 않습니다. 때때로 표면에서 거대한 폭발과 맞먹는 강력한 에너지 방출이 발생합니다. 이 폭발은 엄청난 양의 하전 입자를 방출하여 태양계의 공간과 행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우주에서 코로나 질량 방출은 수십억 톤의 플라즈마가 초당 수백 킬로미터 속도로 움직이는 거대한 방출로 지구에 강력한 자기 폭풍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출이 지구에 도달하면 위성 통신과 전력망에 장애를 일으켜 현대 시스템의 작동을 방해합니다. 외부 행성까지의 엄청난 거리에도 불구하고 태양의 영향은 중력, 복사, 태양풍 덕분에 태양계 전체에 느껴진다. 태양의 중력은 모든 행성을 그들의 궤도에 붙잡아 우주로 날아가지 못하게 하여 수십억 년 동안 시스템의 안정성을 보장한다. 태양 복사는 지구의 열과 빛을 제공하여 생명을 유지시키며 없으면 행성 표면은 얼어붙고 대기는 얼음층으로 변할 것이다. 태양풍은 태양에서 나오는 하전 입자의 흐름으로 행성 대기에 영향을 미치고 자기장과 상호작용하며 극광을 만든다. 태양 영향의 가장 먼 경계는 헬리오포즈로 태양풍이 성간 매질과 충돌하는 곳이며 태양에서 약 200억 킬로미터 떨어져 있다. 헬리오포즈는 태양의 권한이 끝나고 태양계 밖에 끝없는 우주가 시작되는 장소이다. 태양은 이미 45억 년 동안 존재해왔으며 앞으로도 비슷한 기간 동안 빛날 것이지만 영원하지는 않으며 50억 년 후에 변화할 것이다. 태양은 적색 거성으로 팽창하기 시작할 것이다. 외부층이 늘어나면서 먼저 수성을, 그 다음 금성을, 어쩌면 지구도 삼킬 것이다. 수억 년 후에는 외부 껍질을 벗어버리고 작지만 매우 밀도가 높은 백색 외성을 남길 것이다. 그때까지 약 수십억 년이 남아있다. 현재 태양은 우리의 생명과 에너지의 주요 원천이다. 태양 없이는 우리 태양계가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행성들을 공부하면서 태양계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우리 태양계의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이것은 놀랍고 복잡하며 역동적인 시스템입니다. 각 행성, 위성, 심지어 가장 먼 해성들도 우리 별의 중력 방사선 에너지라는 보이지 않는 실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흥미진진한 별 시스템 여행에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의가 여러분께 새로운 것을 알게 하고 우주에 대한 놀라운 사실들을 감탄하며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되어